5월 21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65% 하락한 2724.1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7% 하락한 846.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1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웅진, 대성창투, 이오플로우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3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11조 원을 기록하고 주요 화장품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는 등의 호재가 지속되면서 화장품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화장품 업종이 하반기 수출 중심의 성장 가도를 달릴 것이며 매출 기대치 상향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화장품 기업들의 호실적은 기존의 한국산 화장품 소비를 이끌던 중국뿐 아니라 북미나 동남아 등으로 한국 화장품의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면서 수출이 강하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속 화장품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속 주목받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HLB 그룹주 섹터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HLB의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한 미국 식품의 약국의 품목 허가 승인이 거절됐다는 소식 속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한가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인해 HLB 그룹주들이 연일 급락세를 보였던 가운데 오늘 장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HLB 그룹주 일부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HLB 바이오스텝은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을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HLB 바이오스텝의 관계자는 최근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경향이 있어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LB 바이오스텝은 최근 6개월간 총 3건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며 총 8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대성창투가 상승했습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로 유명한 게임 개발사 시프트업이 코스피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성창투가 시프트업에 투자했던 이력이 부각되었기 때문인데요. 시프트업은 공모가 밴드 상단인 6만 원을 기준으로 상장 후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다음 달 3일에서 13일 사이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하여 공모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일반 투자자 청약은 다음 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웅진이 상승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인공지능 PC의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PC에는 퀄컴과 AMD, 인텔 등의 칩이 탑재될 예정이며 오픈AI의 GPT-4의 MS 클라우드 애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저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는 웅진이 수혜 기대감을 잇고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이오플로우는 최근 인슐렛이 신청하고 미국 지방 법원에서 인용되었던 특허분쟁 가처분 신청이 연방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에게 제기했던 특허분쟁의 효력 중 일부가 정지되었다는 소식 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오플로우는 연속된 급등으로 인해 장마감 후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 및 매매 거래 정지 예고 공시가 올라왔으니 체크해 주시고요. 이어서 원익이 상승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긴 했었는데요. 원익 외에도 하이브와 현대해상 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소노인터내셔널, 파라다이스 등의 총 7곳이 신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유니테스트는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셀 부문에서 세계 최고 효율인 20.6%를 달성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세계 최고 효율인 19.2%를 경신한 것으로 곧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의 태양전지 최고 효율 차트에 등재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태양광 패널 등의 관세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 가운데 이 같은 호재가 동반되면서 유니테스트에 강한 매수세가 몰린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한솔로지스틱스는 최대 주주인 한솔홀딩스가 한솔로지스틱스의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공개 매수는 한솔홀딩스가 동사에 대해 40%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하여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공개 매수는 주당 3,000원에 총 520만 주이며 공개 매수 기간은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상보가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태양광 패널,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나 흑연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중국은 사실상 희토류를 독점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흑연 생산국으로 전 세계 공급량의 6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희토류 및 흑연 관련주들은 미중 갈등 관련주로 분류되는 편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인성정보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본격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맞춰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과기부는 오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 속 관련주 중에서도 인성정보가 가장 높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기술투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퍼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선을 돌파한 가운데 비트코인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스트는 브라질 엠브라에르와 군용 수송기 C390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아스트는 향후 7년간 하나로 약 740억 규모의 부품을 공급하게 된다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이번 계약 체결은 계약 전체에 대한 사항으로 실질적인 납품은 세부진행권별로 계약 진행 통지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솔루엠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베인캐피탈이 솔루엠 인수를 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베인캐피탈은 공개 매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를 검토 중이며 이는 그간의 K뷰티와 금융업 투자에 이어 전자부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 논의는 지난달 시작되어 빠르면 다음 달 중순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수 측은 솔루엠의 기업 가치를 현재의 시장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솔루엠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끝으로 하이텍팜이 급등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솔루엠은 최근 매출액이 상승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